안녕하세요. 선유도서관 사서 올라프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읽어드릴 책은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간 머리 앤입니다. 빨간 머리 앤, 루시모드 몽고메리 지음, 김양미 옮김, 김지혁 일러스트, 출판사 인디고. 1. 레이철 린드 부인이 놀라다. 레이철 린드 부인은 에이번리 마을의 큰 길이 작은 골짜기로 꺾여 내려가는 곳에 살고 있었다. 주변엔 오리나무와 금낭화가 자랐고 오래된 커스버튼의 농가 숲에서 흘러나온 시내가 이 길을 가로질렀다. 그 시내는 상류에서는 으슥한 연못과 폭포를 이루며 꾸불꾸불 세차게 흐르다가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만 이르면 조용하고 잔잔하게 바뀌었다. 시내마저도 린드 부인의 집 앞을 지날 때는 예의와 품위를 갖춰야 한다는 걸 아는 모양이었다. 어쩌면 린드 부인이 창가에 앉아 시냇물이든 아이들이든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면 무엇이든 놓치지 않고 쳐다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옳지 않은 장면이 눈에 뜨일라치면 그 이유를 끝까지 파고들 거란 사실을 알아서인지도 몰랐다. 자기 일까지 내팽개치고 이웃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야 에이번리에나 다른 마을에나 얼마든지 있겠지만 린드 부인은 자기 일도 똑부러지게 하면서 남의 일에도 참견하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린드 부인은 훌륭한 살림꾼이었다. 해야 할 일은 늘 솜씨 있게 처리했으며 자선 재봉회를 이끌고 주일학교 운영을 돕는가 하면 교회 봉사회와 해외 전도 후원회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했다. 하지만 린드 부인은 이런 일을 다 하면서도 몇 시간이나 부엌 창가에 앉아 무명실로 침대볼을 떴고 에이번리 부인들은 존경 어린 목소리로 린드 부인이 침대볼을 16장이나 짰다며 감탄하곤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바느질을 하면서 골짜기를 지나 붉고 가파른 언덕 너머로 이어진 큰 길을 예리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에이번리 마을은 세인트 로렌스만에서 튀어나온 작은 삼각형 반도에 자리 잡고 있어 양쪽으로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마을을 들고 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언덕길을 지나야 했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린드 부인의 보이지 않는 눈길을 피할 재간이 없었다. 6월 초 어느 날 오후, 그날도 린드 부인은 여느 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 창으로 비쳐 들어왔고 집 아래 비탈진 과수원에는 새색시 뺨 같은 연분홍 꽃들이 활짝 피어나 수많은 벌들이 윙윙거리며 날아다녔다. 에이번리 마을 사람들이 레이철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몸집이 작고 순한 토머스 린드가 헛간 너머 밭에다 철늦은 순무씨를 뿌리는 중이었다. 매슈 커스버트도 초록 지붕집 위에 있는 시냇가 근처 붉은 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을 터였다.
린드 부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젯밤 매슈 커스버트가 카모티에 있는 윌리엄 블레어 가게에서 내일 오후에 순무씨를 뿌릴 거라고 피터 모리슨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매슈 커스버트야 평생 먼저 말을 꺼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 물어본 쪽은 당연히 피터였다. 그런데 그 바쁜 날 오후 3시 30분에 매슈 커스버트가 골짜기를 지나 언덕길로 차분히 마차를 몰고 올라가고 있었다. 제일 좋은 양복에 하얀 깃까지 단 걸 보면 아무래도 에이번리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게 분명했다. 거기다 밤생말이 끄는 마차까지 타고 있으니 분명 꽤 먼 길을 간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매슈 커스버트는 대체 어디 가는 길이며 무슨 일로 가는 걸까? 매슈가 에이번리의 다른 주민들만 같았어도 린드 부인은 이리저리 끼워 맞춰 이 두 가지 질문에 꼭 들어맞는 그럴싸한 답을 찾아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매슈는 집 밖을 나서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무슨 급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매슈는 부끄럼을 아주 많이 탔고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 곳에는 가기 싫어했다. 그런 매슈가 하얀 깃을 단 양복을 차려입고 마차를 몰고 간다는 건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었다. 린드 부인은 아무리 머리를 짜내보아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즐거운 오후 시간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 이 존경받는 여인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차를 마시고 난 다음 초록지붕 집에 가서 매슈가 무슨 일로 어딜 간 건지 마릴라한테 직접 물어봐야겠어. 매슈는 보통 이맘때 시내에 나가지도 않고 평생 누구 집을 찾아가는 법도 없어. 순무씨가 떨어졌다면 저렇게 차려입고 마차까지 타고 나갈 리가 없지. 의사를 찾아간다고 보기엔 말을 너무 천천히 모는 것 같고 어쨌든 어젯밤 후로 나갈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정말이지 알 수가 없네. 오늘 매슈 커스버트가 왜 마을을 나갔는지 알기 전까진 도무지 신경이 쓰여 견디지 못할 거야. 린드 부인이 차를 마시고 집을 나섰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다. 린드 부인이 사는 골짜기에서 400m 조금 못되게 위로 올라가면 커스버트 남매가 사는 넓고 큰 과수원집이 나왔다. 하지만 길이 워낙 좁고 길어서인지 훨씬 멀게 느껴졌다. 매슈 커스버트의 아버지는 매슈만큼이나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는데 마을에서 되도록 멀리 떨어지면서도 숲속에 너무 파묻히지 않은 곳에 집터를 얻었다. 그리고 땅을 일군 뒤 농장 맨 끄트머리에 초록지붕 집을 지었다. 그래서 그 집은 요즘도 에이번리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 간신히 보일 정도였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 사는 건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들장미 덤불이 무성하고 마차 바퀴 자국이 푹 팬 풀밭길을 걸으며 린드 부인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건 그냥 머무르는 거야. 매슈와 마릴라 둘이서만 저렇게 외딴 곳에 사는 걸 보면 둘 다 별나긴 별나. 친구는
나무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무만 가지고 살 수 있나? 사람을 보고 살아야지. 하지만 솔직히 두 사람은 이런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긴 해. 아마도 익숙해진 까닭이겠지. 사람은 목이 매달린 상태에도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아일랜드 속담도 있잖아. 린드 부인이 오솔길을 벗어나 초록 지붕집 뒤뜰로 들어섰다. 녹음이 우거진 뜰은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오래된 버드나무들이 듬직하게 서 있고 맞은편에는 포플러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다. 떨어진 나뭇가지나 돌멩이는 하나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린드 부인의 눈에 당연히 띄었을 것이다. 린드 부인은 마릴라 커슈버트가 집안 청소만큼이나 뜰도 자주 청소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지만 아니라면 땅에 떨어진 음식도 주워 먹을 수 있을 듯했다. 린드 부인은 부엌 문을 세게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초록지붕 집의 부엌은 기분 좋은 곳이었지만 쓰지 않는 응접실처럼 너무 깨끗하게 정돈해 놓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지도 몰랐다.